네. 네. 그리고요. 이제 오늘 이제 가볍게만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이고 또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만 좀 가볍게 한 10분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세요? 빅쇼트라는 영화. 이제 한국에서도 이거 못 굉장히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네. 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 예전에 2007년에 금융위기가 네. 이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이제 서프라임이 이제 터질 것이다. 네. 이제 주식이 망할 것이다라는 것에 이제 반대 역투자죠. 요즘에 이제 한국말로 요즘에 공매도 이슈가 있잖아요. 공매도가 이제 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떨어질 거에 투자하는 거죠.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고 경기라든가 부동산이 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게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이 네 사람들은 이거는 안 된다. 뭔가 그 거품이 있다. 그래서 반대로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번 사람들 이야기예요. 역발상이네요. 그 역발상이죠. 역발상.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예측했을까? 먼저 이걸 이제 화두로 좀 넣어봤고요.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이 생산성 쪽에서도 엄청난 대가가 있습니다. 의외로 누구냐면 뭐 IT 전문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우리가 마크 트웨인. 네, 마크 트웨인이 이 생산성 쪽에 정말 대가고 정말 멋진 명언들 그다음에 위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한 말 또 하나 가져왔어요.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 주제 중에 하나로 네. 좀 먼저 이런 그 얘기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 내용이 이제 역발상 트렌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역발상이라는 건 좀 이따 얘기하고 트렌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에 이게 유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유행이 뭐고 트렌드가 뭐냐? 짧고 기간의 차이 약간의. 네,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전에서도 좀 가져왔는데 네. 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뭐 유행이라고 하죠. 네. 근데 트렌드는 여기서도 이제 그 영어에서 이제 towards라고 하는 것처럼 좀 앞으로 뭔가 계속 일어날 것들, 앞으로 이게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의 전망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짜리는 우리가 흔히 요즘에 밈이라고 하잖아요. 밈이라는 것들도 있고 마이크로 트렌드, 뭐 패드, 뭐 여기 보면 트렌드, 메가 트렌드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유행이 얼만큼 이제 지속될 거냐에 따라서 이름을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트렌드는 최소 3에서 한 5년 정도는 가야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앞으로 10년 이상 가면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요즘에 보면 트렌드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죠. 매년 트렌드가 또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죠. 네, 매년 트렌드가 네. 바뀌는데 네. 그 1년짜리가 과연 그러면 우리는 트렌드인가 유행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사실 매년 트렌드가 나올 수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 그게 다 트렌드라는 이제 개념에 대한 혼돈이 지금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나만 모르는 것 같아. 이걸 요즘에 그 Fear of Missing Out, 뭐 FOMO라는 좀 유식한 표현을 쓰는데 사실 별건 아닙니다. 이 책에 유식한 표현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FOMO를 이제 우리말로 쉽게 하면 나만 몰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모르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불안함이 생기죠. 그렇죠. 다들 주식하는데 나만 안 하는 거 아니야? 다들 부동산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거 아니야? 다들 이런 거 한다는데 나만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결국엔 이 트렌드 책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제 요소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트렌드라고 하면서 거기를 너무 키워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좀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이 트렌드가 왜 나왔는지, 이 트렌드는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했는지, 그거의 이면은 무엇인지를 얘기하진 않고 이 트렌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또 사람들이 밴드웨건 효과처럼 막 따라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기존에 이게 되게 재밌는 짤이에요. 그러네요. 알면서도 쏠리는데 쏠리지 않는 법의 책이고 안 쏠리니 존내가 지은 책이거든요. 어디서 얻어오셨어요? 나 인터넷에서 온 짤인데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쏠리고 있다. 남들이 하는 거 안 네. 하면 불안하니까 또. 맞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을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를 이 책의 저자 5명이서 되게 다들 젊습니다. 다들 30대 후반에서 한 40대 네. 저희 친구들인데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트렌드에 대한 좀 약간 얄개 같은 좀
역발상 돌을 좀 던져보자. 새로운 약간 뭔가 대단한 걸 얘기하진 않더라도 네. 야 이게 맞아라는 좀 의문이라도 던져보자. 네. 이런 생각으로 사실 기획이 시작됐어요. 그냥 친구들이 네, 술 친구들. 마시다가? 술 마시다가는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뭐 이렇게 막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는 아니고 네.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알게 네, 된 네. 지인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저를 빼고 거의 대부분 박사님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테크 쪽에 좀 더 강하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는 어떤 큰 이거 하면 정말로 베스트셀러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시작하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욕심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네네. 엄청나게 성공된 거네요. 왜냐하면 이제는 네. 계속 트렌드 시리즈로 역발상 트렌드로 나올 거니까. 네, 동시에 또 계속 또 잘 써야 된다는 부담도 있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트렌드 책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엔 매년 30권씩 나오는 거예요. 트렌드 엄청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럼 트렌드가 진짜 그만큼 다양해진 거냐? 그리고 또 이 책에서 방향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진짜로 이 책을 읽으면 미래 대비가 되는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걸 따라가면 우리가 진짜 경쟁 우위가 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게 없는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네. 근데 이 다섯 네. 가지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네. 오히려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책들은 답을 얘기하잖아. 이럽니다라고 마침표를 네. 찍는데 오히려 역발상 트렌드는 컨셉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역으로도 우리들의 생각을 더 물어봐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는 여기서 확 잡혀. 이게 또 앞대목이었잖아요. 그쵸. 프롤로그에서. 그러니까 책에서 프롤로그에서 확 잡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많이 잡혔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뭔가 확신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는 게 저희의 어떤 새로운 문제 제기 방식이었어요. 먹혔어요. 네. 네. 요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먹혀서 내년 책에 더 성공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무조건 알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30권을 다 분석을 했어요. 이 책을 이제 그 마더로 잡고 가신 분이 이제 민병훈 이제 대표님인데 네. 민병훈 대표님은 지금 그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그 겸임 교수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민병훈 교수님께서 지금 이런 내용들 기존의 내용들을 쫙 분석을 했더니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네. 30권이지만 네. 그 안에서 겹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겹치는 것들은 그 중에서도 트렌드 중에 트렌드일 가능성이 높죠. 그쵸. 그거를 쭉 뽑아봤더니 이제 저희가 핵심으로 23개가 이제 핵심 트렌드다라고 이제 일단은 먼저 정리하는 작업을 좀 거쳤고요. 그러면 요 각각의 트렌드가 가지고 있는 역효과가 있을까? 이 트렌드가 진짜 맞나? 이 근거가 있다면 반대의 근거는 없을까? 이런 근거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결국에는 반대 리서치를 더 많이 해서 그렇죠. 약간 두 개의 정반합을 좀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던 게 바로 이 책을 만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좀 몇 가지 네. 아마 다 읽어보셨겠지만 인생 읽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늦게 보내줍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또 이제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네. 꼭지가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23가지가 네,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꼭지만 읽으셔도 돼요. 왜냐면 꼭지마다 다 그냥 떨어져 있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 트렌드 정말 관심 있는 트렌드였는데 근데 이 트렌드의 이면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갖는 거죠. 이게 저희가 가지고 하자 하는 어떤 트렌드 네. 책의 목적인데 이 꼭지 중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제가 썼어요. 네.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소비시장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네. 내용으로 꼭지가 5개가 있고요. 소셜 미디어와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헬스케어와 개인 건강, 초혁신 기술과 메타버스, 그리고 선한 영향력과 가치 소비 이렇게 총 5가지로 또 그 중에서도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시장과 라이프 스타일부터 한번 잠깐 얘기하면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다들 이제 쿠팡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그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해서 대부분 구매하는 게 익숙해졌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리테일 시장은 이 오프라인 그 쇼핑몰은 그 스토어들은 망하지 않을까, 이마트 망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는데 걔네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커머스에만 눈을 돌렸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흥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신사임당이라는 거. 네, 예전에 그 이제 네이버 그렇죠. 스토어 이제 이걸로 판매도 하고 다시 또 했구나. 네, 그 유튜브로 네.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로 잘 돼서 이제 뭐 신사임당에 돈 버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아.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이제 그 흥했던 일들이 네네.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줌인 해본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 해서 가봤더니 이게 언제냐면 2021년이면 2021년 6월이면 코로나 네, 무신사. 코로나 한창일 때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무신사하면 우리가 이제 20대라면 한 번은 20대 남성이라면 한 번도 안 사본 적이 없는 그런 온라인 그 옷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스토어가 오프라인 매장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 보세요. 지금 마스크 쓰고 이 코로나 와중에 이게 지금이 아닙니다. 2021년이면 작년 정말 한창일 때인데 이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때 막 거리두기 할 바글바글 때 한 거죠. 아니었나? 네? 거리두기 할 때. 거리두기 할 때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픈한다고 이렇게 막 모이는 거예요. 정부에서 제재를 안 했네요. 그래서. 네, 뭐 자세한 내막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당연히 미국이라고 가만 안 있겠죠. 미국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들을 막 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아마존 백화점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아마존 되게 재밌는 게 아마존 포스타 스토어라고 있어요. 포스타 스토어는 뭐냐면 아마존에 정말 많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별점 4 이상만 이 스토어에 입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가면 다 고퀄만 정말 소비자들이 좋다고 하는 제품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은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거를 그들은 오히려 더 확대하고 네.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체험 경제, 익스피리언스 이코노미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더 역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처럼 그 우리 너무 잘 아는 애플 스토어는 아마 온라인 판매가 90% 이상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이거 거의 엄청 멋있죠. 이거 아마 파리 여긴 LA군요. LA에 진짜 이렇게 뭐 예전 건물들 리모델링해서 진짜 멋있는 이런 스토어, 그다음에 체험점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한국에도 3호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 명동에 생겨서 그 안에도 이제 정말 친절하게 직접 제품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체험형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이제 기존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구글도 그렇고요. 네. LG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람들 이제 기존의 공간 오프라인 공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오프라인의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더 현대라는 백화점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사람 많다 그래서 코로나 때 안 가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아이들하고 갔었는데 거의 5층은 뭐 임대를 아예 안 줄 정도로 다 공원인 거예요. 5층 전체가. 그러니까 그 공원 안에서 옛날 같으면 야 이런 거에 한 평당 여기 샵 하나만 더 들어와도 임대료 얼마인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맞아.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게 여기 책에 전망이라고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러 전망 시스템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보여지게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미국의 리테일 스토어들이 네.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옛날에는 물건을 팔잖아요. 네. 물건을 팔면은 물건을 수수료 받는 모델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물건 수수료를 안 받고 여기서 그냥 체험하고 온라인으로 사든 오프라인으로 사든 상관없는 대신에 네. 장소 임대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형 임대 장소로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약간 시스템 오프라인은 유지되되 약간의 비즈니스 체인징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은 예전에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장소가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에서 이제 바뀐 거네요. 경험을 판매하거나 경험을 판매하는 거죠. 느낌을 감성을 판매한다든가 그리고 그런 브랜드를 네. 소비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보여주고 사라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고 싶게끔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프라인 공간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요즘에 다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택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홈라이프로 계속 이제 있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덜하지 않았는가.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도 그런가? 요거 네. 한번 좀 이게 호모 집굽수. 네, 호모 집쿠스라는 홈 용어도 쓰였어요. 루덴스. 참 맞습니다. 말 잘 지어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요거 되게 재밌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같이 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같이 뛸 수가 없잖아요. 네. 같은 시간 동안에 자기 동네를 뛰는 거예요.
그 야핏 같은 건가? 네, 야핏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하고 있는 같이 거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밖에 나가요. 근데 각자 다 다른 곳에 있어. 예를 들면 뭐 저는 저는 그쵸. 지금 그 남양주 사니까 네. 남양주고 구로 사시는 뭐 누가, 그다음에 뭐 제주 사시는 누가 오늘 오후 7시에 만나요 하는 거예요. 그럼 오후 7시에 어디서 만나냐?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나는 벌써 옷 입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 지금부터 같이 뛰시죠 하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증샷 같이 올리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서 이제 같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쵸. 보면 뭔가 새로운 함께 뭔가를 해야지 더 그렇죠. 동기부여가 되니까. 네. 골프도 네. 있잖아요. 골프존 같은 경우 난 여기서 치고 친구는 저 인천에서 치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게임도 할 수 있고. 네. 이게 이제 그 야핏처럼 이제 아카디아라는 약간 VR 시스템인데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도 요즘에 야핏 같은 네. 걸로 같이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집에만 있는 공간만 이제 사람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갈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은 더 똑똑하게 그 중간에 접점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재택근무냐 뭐 아니면 홈 니어 근무냐. 이제 홈 니어 근무는 뭐냐면 요게 뭔지 아세요? 이거 스타벅스 뭐. 네, 맞습니다. 일본의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이름이 리얼 오피스 카페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아예 그냥 여기 스타벅스 와서 일해. 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이런 카페들이 한국에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집무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뭐 월 얼마를 내면 집무실이 뭐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무데나 근처에 집무실 가서 일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이제 그 늘어지죠. 가족도 있고 좀 늘어지고 또 이제 또 인터넷도 좀 느리고 그쵸. 뭐 예를 들면 오피스 관련된 도구들도 좀 적고 쾌적하지 않잖아요. 차라리 돈을 내고 내 근처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점점 더 예를 들면 SK텔레콤이나 이런 데서는 거점 오피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내 가장 가까운 거점 오피스에서 태그만 되면 출근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네. 것 같아요. 왜 이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집안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건 없지만 제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홈 니어 오피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오피스가. 맞습니다. 대표님도 집에서 안 하시고 재택근무 거의 하시는데 네. 오피스 따로 저도 없어야 사실은 되잖아요. 홈 니어 오피스를 쓰는 그쵸. 거죠. 네. 왜냐면 거기서는 뭐 다 관리도 해주고 음료수도 있고 사실 그런 걸 제가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긴 하지만 그것도 다 스트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을 좀 덜 쓰는 거를 외주화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제 다 재택근무라서 이제 오피스 이런 것들은 장사 안 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역발상을 또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진화된 변화된 오피스예요. 네.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죠. 그게 이제 앞으로 쉐어링. 그렇죠. 요즘에 공유 오피스들도 네. 이제 모든 지점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프라이싱들이 많이 생기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 우리 사실 이건 이제 저희 회사 대표예요. 잘생기셨다. 네, 사진 잘생기게 나왔죠. 나이가 몇이실까요? 잘생기셨네. 나이가 50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네. 이제 이제 저희 회사의 사실 혜택이기도 한데 네. 사람들은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이제 그 기술적인 혜택이 누려진 거예요. 네. 요즘에 만약에 이제 그 직접 뭘 만들고 이런 공장에서 어떤 것들을 현장에 있어야 되는 직업이 아니라면 요즘에는 장소 제약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네. 장소 제약이 많이 사라졌다면 지금도 사실 다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오신 네. 거고 이런 장소 제약이 사라졌다면 그들에게 그 장소에 대한 베네핏을 주면 더 좋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이 재택근무인데 재택근무 비용을 따로 줘요. 어차피 너희들이 오피스에 출근을 하면 네. 회사 비용 나가는 거잖아요. 오피스 비용이 어차피 매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한 달에 80만 원씩 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근처에 오피스를 구하든 뭐 그 돈 가지고 집에 엄청 좋은 방을 하나 더 예쁘게 꾸며가지고 본인만의 오피스 재택룸을 만들던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신경 안 쓰겠다. 그래서 오피스 비용을 직원한테 추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이제 연봉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네, 이제 또 네. 하나를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되는 네. 게 장소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장소를 일반적인 아날로그적 이 패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믿잖아요.
네가 일하는지. 네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게 이제 협업 툴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장소 눈에 그렇죠. 안 보여도 돼. 네. 그 대신 너희들한테 할당된 업무만 확실하게 그거를 네. 하면 돼라는 그 시스템이 그 안에 장착이 됐으니까 네.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네, 크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 사이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과도기적인 시점인데 그 안에서의 또 이제 사람들은 워낙에 정형이 좋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새로운 방법. 네. 결국에는 저희가 이거를 알아보면서 이 책에서 많이 얻어가려고 하는 거는 네. 그 안에 비즈니스가 없나를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건 장사 안 돼 이제 이건 이제 끝났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거를 역발상으로 생각했더니 요것도 비즈니스가 되더라. 그치, 그치. 우리가 이게 오피스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 이게 사실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